자, 지사학 부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지사학 법칙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학생 A, 기억은 지층누중 법칙이다. 저 밑에 있는 지층일수록 오래된 지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층누중 법칙이니까 맞죠? 자, 니은 관입의 법칙. 관입의 법칙은 기존 암석이 관입된 암보다 더 먼저 생성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 자, 학생 C, 지사학 법칙을 통해 지층의 절대 연령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절대 연령이라는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뒤에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절대 연령이 아니고 어떤 상대적인 누가 이제 위아래층보다 뭐 오래되고 먼저 형성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상대 연령을 구할 수 있다. 정답은 학생 A와 B. 자, 이번 문제. 그림은 인접한 두 지역 가와 나의 지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인접했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같은 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고 A, C, D는 태저감이고 B는 화성암이다. 자, 화성암 표시할 때 이제 플러스로 지층에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체크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런 표시가 있으면 화성암 표시가 따로 안 돼 있어도 이제 화성암이 뭔가 관입을 했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게 기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의 B에서는 이제 A와 C의 포획암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자, 포획암이라는 거는 이제 마그마가 어떤 지층에 들어왔어요. 관입을 했을 때 이제 기존 지층에 이제 관입하면서 부서진 그 부스러기를 마그마가 감싸서 이제 그대로 굳은 게 이제 포획돼서 이제 굳어서 이제 포획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층이 이제 B가 관입할 때 A랑 C가 기존에 있었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변성이 된 부분이 이제 C 부분 그리고 이제 A 부분.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관입을 했을 때 A와 C가 기존에 있었고 이제 B가 그 사이에 이제 관입이 됐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A랑 C의 부스러기가 이제 포획돼서 B의 포획암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나의 기저여감.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이제 기저여감이죠. 기저여감이 이제 부정합이 형성될 때 만들어지는 이제 지질 구조고 주로 D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저여감이라는 거는 이제 풍화 침식받아서 이제 작아진 그런 암석들이 남은 흔적이다. 따라서 이 B층이 풍화 침식받아서 이렇게 돌멩이가 돼가지고 남은 거지. 이제 D는 나중에 이제 B가 융기했다가 다시 침강해서 나중에 쌓인 그런 태적이기 때문에 기저여감의 조각이 아니지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지층의 생성 순서는 해봅시다. A, 그 다음에 C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B가 관입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쌓였겠죠. 그래서 A, C, B, D 맞는 이야기. 정답은 B, D. 3번. 자, 인접한 세 지층. 자,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지적 작용을 받았다는 뜻이고 세 지역의 지층 단면 A, B, C가 만들어진 것이다. 동일한 시기에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진 지층이 있다. 화산재가 쌓여진 지층이 이제 응해암층이 되겠죠. 응해암층. 이렇게 지층이 쌓여 있을 때 지층의 상대 연령에 대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암상에 의한 대비고 두 번째가 이제 표준 화석에 의한 대비인데 암상에 의한 대비는 건층을 활용한다. 열세층, 권층을 활용한다. 건층은 크게 응해암과 석탄층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응해암층이 A, B, C 모두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열세층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보세요. 이렇게 선을 긋고 이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이제 상대적으로 숫자를 매겨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맨 처음에 형성된 게 이제 B층의 여감층이겠죠. 1번. 그 다음에 석회암층이 쌓였을 것이고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3층이 이제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응해암층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셰일층이 있을 것이고
여감층이 쌓였을 것이고, 그리고 3층이 마지막에 형성된 층이구나.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지층을 비교하면서 생성 순서를 카운팅 할 수가 있습니다. 지층에 역전은 없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평하게 밑에 있는 것부터 이제 오래된 지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숫자를 매기면 되는 거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응애함층은 건층으로 가장 적절하다. 그쵸? 응애함층. 어떤 넓은 범위의 짧은 시간 그렇게 쌓인 지층을 우리가 건층으로 활용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지층이 A에 존재한다. 자, 가장 오래된 지층 우리가 카운팅했죠. B가 이제 가장 오래된 지층이 1번이 존재하는 지층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B. 그리고 BC의 여감층은 동일한 시기에 형성되었다. 자, B의 여감층은 여기 있고 C의 여감층은 여기 있습니다. 응애함 전후 완전히 동일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틀렸다.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세 지역, 이제 가나다의 지질 단면과 지층에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표준 화석과 지층을 가지고 이제 상대 연령을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네. 자, 한번 보세요. 보니까 응애함층이 있어요. 그래서 응애함층이 있으면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고, 표준 화석이 나와 있으니 각각의 지질 시대를 표시해 보면 방추층 필석은 고생대,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이제 지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순서를 한번 매겨 보도록 할게요. 이걸 가지고 맨 처음 여기서 가장 오래된 이제 그 지층이 석회암층이겠지? 석회암층 1번. 그 다음에 쌓인 게 셰일층 2번. 그 다음에 이제 응애암층이 쌓였을 것이고 3번. 그 다음에 쌓인 게 요 셰일층일 겁니다. 4번. 요거는 비교를 하면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급 기술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비교해서 대조해 보면 됩니다. 됐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건층과 표준화석을 통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적어 봤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석회암층을 열쇠층으로 볼 수 있다. 석회암이 열쇠층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지층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에 존재하는 석회암이 다른 시대에 대적이 된 거잖아. 건층이라는 건 짧은 시기에 넓은 범위에 형성된, 동시에 형성된 이제 그 층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의 석회암이 이제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건층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애암층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와 다에서는 지층이 퇴적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다. 자, 퇴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융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부정한 면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부정함. 그래서 보면은 부정한 면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1번, 나 같은 경우는 1, 2, 3, 4번이 이제 차례차례 시기에 맞게 다 존재하고, 가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3번이 됐지. 여기에 뭔가 퇴적되지 않는 시기가 존재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도 이 응애암층과 3 사이에 4번이 없죠. 그러니까 4번이 퇴적되지 않은 겁니다. 융기를 해서. 그래서 가와 다 같은 경우에는 퇴적되지 않은 시기가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다의 셰일층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형성될 수 있다. 다의 셰일층이 여기 쪽. 암모나이트 화석. 자, 지금 보면은 응애암층을 기점으로 밑에는 고생대, 위에는 이제 중생대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응애암층 밑에 존재하는 이 셰일층은 암모나이트 화석이 존재할 수 없게 되겠지. 정답은 니은. 자, 30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30쪽. 자, 1번 그림은 해수면 아래에서 지층이 퇴적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퇴적이 되고 있어요. 그쵸?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수평으로 쌓이고 있다. 자, 기억. 퇴적물이 쌓일 때는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그치?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에요? 수평, 퇴적의 법칙. 그리고 현재 지층이 기울어져 있는 지역은 지각 변동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수평적으로 퇴적이 된다. 근데 기울어져 있는 지층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 말은 이제 뭔가
시각 변동을 받았다. 힘이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과정으로 지층 누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지층 누중 법칙 설명할 수 있지.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형성되고 이제 위로 갈수록 최근에 형성된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니 D. 2번 문제.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지각 법칙을 못 쓰면 자, 일단 숫자를 한번 매겨보자. 1, 2, 3, 4. 그리고 이제 이 화강암이라는 건 마그마가 굳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굳은 거야. 그치? 지하에서 굳은 이제 그 화성암 중에 이제 화강암이 있잖아. 그래서 화강암이 굳었는데 변성된 게 이제 1, 2, 3, 4가 다 변성이 됐다는 말은 이 화강암이 마그마가 이제 관입할 당시에 1, 2, 3, 4가 이미 쌓여 있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형성된 게 이 관입암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층의 상대적인 순서를 정할 때 쓴 법칙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요 1, 2, 3, 4 요렇게 한 게 지층 누중이지. 아래에 있는 게 더 오래된 거다. 이게 지층 누중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1, 2, 3, 4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이제 관입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오래된 것이다.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에 형성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관입 법칙. 그쵸? 그리고 여기는 화석이 없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고 기억이랑 니은이 정답. 자, 3번 그림 가나다 지역의 지질 단면과 각 지층에 산출되는 표준화석. 표준화석의 종류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역전은 없었다. 어떤 지층에 그 표준화석이 있었다는 건 그 지층이 쌓일 때 그 화석이 대표적인 생물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 짧고 굵게 살다간 생물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화석만 가지고 지층의 상대적인 비교를 해봐라. 그래서 같은 화석이 나타나 있는 것끼리 이렇게 선을 그어 봅시다. 우선 선을 그어 보고 마찬가지로 번호를 매겨 볼 거예요. 자, 여기가 첫 번째겠죠. 대비를 해보세요.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렇게 되겠지요. 가장 오래된 표준화석은 이거이다. 이 동그라미다. 그쵸? 가장 밑에서 지층이 형성될 때 존재하는 표준화석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표준화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은 나에서 형성된다. 가장 최근에 형성된 건 6번이죠. 그래서 나가 아니고 가.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과 나중에 형성된 지층 사이의 간격이 큰 지역은 1번이나 6번이 존재하는 가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됩니다. 자, 4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단층이 형성된 후 습곡작용이 형성됐다. 자, 단층이 형성되고 습곡작용이 형성되었나? 아니면 습곡이 먼저나 단층이 먼저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단층이 형성이 됐는데 습곡이 끊어졌어? 이 말은 습곡이 먼저 있고 단층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습곡작용이 일어난 후 A가 간입했다. 습곡작용이 생기고 뭐 융기하고 다시 이제 침강해서 이제 C랑 뭐 이게 쌓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간입을 한 게 A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리고 B와 C 사이에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 그러니까 융기가 있었냐라는 말인데, 여기 보면은 기저여감이 보이죠? 기저여감. 그래서 이제 부정한 면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그림은 어느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과정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무원소가 존재했고요, 100%.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 1억 년이 흘렀더니 지금 새까만 원소가 생겼네. 따라서 이제 원소 A는 무원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는 자원소가 됩니다. 그렇죠. 방사성 동위원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반감기를 주기로 새로운 자원소로 무원소가 변한다. 절반이. 그렇죠? A는 무원소, B는 자원소이다. 맞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 1억 년이 지났더니 무원소가 절반이 됐어. 그렇죠? 지금 1억 년 후에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가 1대1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그 어떤 기간이 1억 년인 걸 알 수가 있고, 현재로부터 2억 년 후에는 A는 모두 B로 변할 것이다.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이게 모원소의 양은 이제 기존 모원소의 2분의 1 n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반감기가 그러니까 2학년이라는 건 반감기가 2번 거칠 것이고 따라서 4분의 1 n이 될 거죠. 그래서 모원소의 양은 전체 이 양의 4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원소의 양이 4분의 3이 될 거죠. 모두 변하는 게 아니고 A는 이제 4분의 1 비율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적. 자, 31쪽입니다. 1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지층의 생성 순서를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지층이 형성될 때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지층의 생성 순서를 자세히 서술해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이제 C가 쌓였을 것이고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D가 쌓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입이 됐겠죠. A 관입. A가 관입됐을 것이고 그리고 단층이 형성됐네. 단층. 근데 이때 단층이라는 거는 지금 상반이 올라갔네. 상반이 올라갔기 때문에 역단층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 그쵸? 부정합이라는 거는 이제 융기, 풍화침식, 그 다음에 침강까지를 거쳤다. 그리고 나서 E가 퇴적되고 그 다음에 B가 관입. 그쵸? 그래서 위의 형성 과정에 적용되는 지사학의 법칙을 표시해 보세요. 이제 A와 C는 이제 지층 누중에 의한 이제 그 근거로 얘기한 거고 이거는 이제 관입의 법칙. 그리고 이거는 부정합의 법칙이지. 부정합의 법칙.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층 누중 얘는 관입의 법칙. 요거를 이제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지층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융기는 최소한 몇 번이 되었는가? 일단 부정합 형성될 때 융기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침강한 상태잖아. 이까지는. 근데 지금 보면 나무가 있죠, 위에. 침강한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올라왔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융기까지 적어야지 완벽하고 따라서 최소 2번은 융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그리고 표는 화성암 A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X의 반감기가 1학년이다. 자, 그림에 나타난 단층의 종류라고 했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이동했지. 상상 여기입니다. 따라서 역단층. 그리고 A는 몇 년 전에 형성된 지층인가? A의 절대 연령을 묻고 있네요. 지금 방사성 모원소, 이게 모원소지.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봤을 때 지금 1대 7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8분의 1이고요. 이게 8분의 7이거든요. 따라서 이 반감기가 몇 번 진행이 된 거냐 8분의 몇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3이 돼야 되는 거지. 3. 그렇죠? 모원소가 8분의 1이 되려면은 반감기를 3번 거쳤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제 1학년이 거치면 1번, 2학년 이제 2번, 3학년 3번이니까 지금 딱 3학년 된 지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지층의 순서를 나열해보자. 해봅시다. 일단은 C가 먼저 이제 존재했을 건데 뭔가 습곡이 있어, 그치? C가 습곡을 받았고 그리고 A가 관입을 했고 그리고 역단층을 했고 그리고 부정합의 그 융기 침식
침강 이거는 이제 그 요약을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쌓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습곡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치? 기울어져 있어. 이게 똑바로 써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다는 건 습곡 작용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관입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합, 그리고 E가 쌓였을 것이고, 마지막에 융기, 육지죠. 융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림 가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두 종류의 강물이 생성된 때의 모습을 나는 가 이후 P의 N 반감기가 N에 지났을 때 화성암에 포함된 두 광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화성암에는 방사성 원소 PQ와 이제 PQ의 자원소 P-, PU-가 포함되어 있다. 자, 가 보면은 마그마 속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응애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원소밖에 없겠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반감기 N회를 거치니 이제 각각의 PQ의 자원소와 무원소의 함량이 이제 달라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PQ의 반감기가 서로 다르지요. 지금 보니까 P, 동그라미가 P입니다. 이제 무원소의 함량을 봤더니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P의 이제 무원소가 4분의 1입니다. 전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분의 1,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나간 거야. 근데 반면에 이제 Q 세모 같은 경우에는 무원소랑 자원소의 비가 이제 1대 1이네. 2분의 1이네. 무원소의 전체 함량 비가. 따라서 2분의 1에 1. Q의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Q는 반감기가 한 번 지나갔고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Q는 2번이 지나갔어. 따라서 P의 반감기가 Q의 반감기의 2분의 1배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뭐 2억 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P의 반감기는 뭐 1억 년이고 그리고 Q의 반감기가 이제 2억 년이 되겠지. 왜냐하면 2억 년이 지났을 때 P는 2번 반감기를 거쳐야 되니까 반감기가 1억. 그리고 Q는 반감기가 한 번 지나갔으니까 반감기가 2억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반감기는 더 짧아요. Q보다. 따라서 2분의 1배가 된다. 2번 나의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P의 반감기의 2배이다. 지금 P의 반감기, P의 이제 반감 횟수, P의 반감 횟수를 NP라고 했을 때 이게 2번이잖아, 지금. 2번이 지나간 그 시점이에요. 나의 그림은. 네, 이 시점을 우리가 절대 연령과 반감기로 식을 표현할 수 있지. t의 이 라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스몰 t가 이제 절대 연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지 t가 반감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절대 연령 t라는 거는 2의 반감기가 된다. 따라서 절대 연령은 반감기의 2배와 같다. 맞는 이야기죠. 이 2배와 같습니다. 나에서 광물 속 P의 양이 많아질수록 P와 P-의 양이 같아질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자, 어떤 이 같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이제 반감기인데 이 반감기라는 거는 양이랑 상관이 없죠. 그냥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고유 성질입니다. 따라서 X. 이거는 양과 상관이 없다라고 적어주면 된다. 은 방사성 동위원소 기니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보자. 자, 반감기를 각각 말해보세요 라고 했지. 자, 기억의 반감기. 자, 전체 양, 기억의 양이 50%가 되는 걸 찾으세요. 그랬을 때 걸리는 시간은 7억입니다. 따라서 기억의 반감기는 7억. 7억 년. 그리고 니은도 전체 양의 반감이 되는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4억이죠. 그래서 니은의 반감기는 14억. 14억 년. 화성암 속에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 기억의 양이 처음에 양의 8분의 1이 된대. 8분의 1이 된다는 건 반감기를 몇 번 거치는 거냐. 자, 2분의 1에 n이 8분의 1이 된다는 거니까 n은 이제 3이 되는 거죠. 이제 반감기를 3번 거치는 거야. 근데 지금 반감기가 7억이잖아, 기억에. 근데 이게 곱하기 3을 하면은 21억이 되는 거지.
딱 21억 년이 지나면은 이제 전체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8분의 1이 되는 그 시점이 딱 옵니다. 그래서 절대 연령은 21억 년이다. 자, 교과서 64에서 65페이지가 지금 푼 문제랑 비슷한 유형입니다. 꼭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부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린트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지에 있는 걸 보면서 쌤은 이제 말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5번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이 나와 있고, 그리고 화성암 BC에 포함된 이제 X가 이제 각각 모원소, 자원소가 어떤 빈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냥 읽으면 됩니다. A의 절대 연령을 구하래. 근데 지금 X의 함량 B가 50%야. 그러면은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X의 함량이 50%일 때 시간을 읽으면 2억 년이 나오지요. 그치요? 이거 4번 문제랑 비슷한 거야. 2억 년. 그래서 X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고, 그리고 B가 생성된 시대를 이제 적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화성암 B 같은 경우에 X의 함량비가 75%잖아.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75%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지금 1억 년보다 미치지 않는 그 시점에 나이를 가지게 되는 거지. 이거 완벽한 정수값이 아닌 거지. 근데 시대를 나타내라고 했어. 자, 우리 시대를 나타낼 때 외워야 되는 숫자들이 있죠. 5.4, 2.5, 0.65입니다. 그래서 5.4억 년에서 이제 46억 년, 여기는 성칸브리아, 그리고 여기 사이 5.6억 년에서 2억 5천만 년 사이가 이제 고생대, 그리고 2억 5천만 년에서 6,500만 년 사이가 중생대, 그 다음에 6,500만 년보다 더 이제 갔으면 이제 신생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고 완벽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천만 년에서 꽤 떨어져 있잖아. 1억에 좀 가까운 시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략 중생대, 그러니까 중생대와 신생대의 대충 경계 부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 중생대다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